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또 한번 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썰이지만 탄탄한 내공을 기초로 한 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 썰의 주제는 천운을 타고난 삼성전자,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어제도 방송 드렸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EUV 장비를 막아섰죠.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이제 D램 공장 라인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전체 라인이 한 30% 차지하고 전 세계 D램의 한 10% 차지합니다. 그 라인이 있는데 EUV가 못 들어가죠. 자, 그거 이제 악재다. 저는 물론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게 정말 악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그게 정말 악재일까요? 저는 그거 정말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삼성하고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하고 싸울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이 도와줬어요. 미국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일본을 미국이 막 어퍼커트 치고 우리는 이제 일본의 왼쪽 다리 잡고 막 울고 불고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더만 우통 확 벗더만 우통이 뒤에 보니까 막 독수리 그냥 문신 잔뜩 있고 근데 퍽퍽퍽 치니까 바로 일본이 그냥 폴싹 주저앉아 가지고 우리가 이겼죠. 자, 그런데 1990년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또 중국이 막 곰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막 우리 막 너희들 옛날에 호랑이였지만 지금은 토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목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거 토끼 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잡고 막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미국이 딱 나타나가지고 중국을 또 이렇게 지금 어퍼커트 치고 이제 딱 그런 양상.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갈 때는 쫓아가는 그 나라를 무너뜨려주고 지금은 우리를 쫓아오는 나라를 미국이 지금 손보고 있다. 야, 진짜 저는 우리나라는 천운을 타고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의 낸드 플랫이에요. D램이 아니에요. 낸드 플랫은 크게 그렇게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1990년대에 보면 여러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그거 석권했어요. 일본이 석권했는데 일본이 그때 뭘 놓쳤냐면 투자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렸어요. 지금 딱 중국이 그 상황이거든요. 신기술이 못 들어간다. 14나노의 SMIC 같은 경우에도 14나노에서 멈췄는데 새로운 장비, 신기술이 못 들어가서 일본이 무너졌는데 중국은 아예 못 따라오는 상황으로 됐다. 그 NEC하고 히타치 제작소가 설립한 D램 반도체 업체가 엘피다 메모리거든요. 그게 2012년에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히타치, 그다음 미쓰비시, NEC가 힘을 합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고 있어요. 일본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기도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도시바 메모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한국, 미국, 일본에 넘어갔죠. 그래서 일본 전체의 지금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10%도 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이 미국 때문에 넘어갔지만 반도체 패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저앉았지만 중국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패권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말은 안 해도 중국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중국은 지금 돌아가는 판세에 의하면 전혀 이게 한번 미국 눈밖에 났기 때문에 뭐 2년 후에 풀리고 이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EUV 장비가 이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의 선택은 뭐예요? 자력 갱생이죠. 자력 갱생.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제 돈밖에 없어요. 막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자, 인재가 몰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어떤 인재가 옵니까? 예, 사기꾼이 오죠. 사기꾼. 2017년도 11월 달에 타도 삼성을 외치며 일어선 우한홍신 반도체 HSMC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한 정부는 그때 우한시에요. 우한. 예. 2조 8천억 투자금을 들여가지고 날렸어요. 2조 8천억을 날렸어요. 사실 근데 반도체 한다면서 2조 8천억이 돈입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주변에 가면 지나가는 개들도 1조씩 그 수표 다 들고 다니는데 하이닉스 가면 뭐 1,000억짜리 수표 들고 다니고 이 우한홍신 여기 사기친 분들이 보면 사기친 분들입니다. 예, 중국에서 사기쳤으니까 이 사기친 분들 이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식당의 사장이던 인물이 식당 사장 하시던 분들이나 초등학교 졸업하셨던 이런 분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뭐 정부에서 이래 하니까 사기 좀 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문가로 포장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전문가가 됐어. 반도체 전문가가. 그래가지고 7나노미터 공정의 칩을 생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가지고 하면서 3년 만에 회사의 문을 닫은 거예요. 최근에 예, 사장으로 영입된 SMIC 사장으로 영입된 예, TSM 출신 장상희도 어떻게 됩니까? 장상희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었죠. 예, TSMC 미세공정을 개발하면서 회사를 전 세계 1위 회사로 키워낸 베테랑이죠. 장상희 회장도. 그래서 뭐 이분도 뭐 얼굴 마담 하다가 껍데기뿐인 회사에 얼굴 마담 하다가 나왔죠. HSMC에서 나왔죠. 이분이 여기는 악몽이었다 그러는데 이분이 다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에 들어갔어요. 지난 12월 달 들어갔다가 또 이번 달 11일 날 며칠 전에 사임을 했죠. 예, 사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팎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이 뭐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상황,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운드리 쪽도 이제는 더 이상 14나노 이상의 특별히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진척이 없고, 지금 이제 알리바바에서, 다시 칭화유니 쪽에 이제 반도체 회사를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요, 알리바바는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부유, 또 이래 나오면, 공동부유까지 나오면 또 이야기가 판이 커지는데, 중국은 최근에 이런 알리바바, 텐센트를 때려잡았죠. 왜 때려잡았냐면 공동부유가 뭡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카카오 기억나십니까? 카카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때려잡았죠. 소상공인한테 피해간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자기들의 공동부유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냐? 소상공인, 산업을 막 일으켜가지고 고용을 많이 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예, 일반 소매점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상권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전 세계에 나가서 미국에 어떤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야. 내수야.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돈 안 되는 이런 회사 이렇게 이제 제재를 갖기 시작한 거죠. 중국에서. 공동부유 외치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다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국가에 희생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회사 해라. 뭐 말은 뭐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그걸 무슨 20조 정도 지금 부채가 되는 회사에 여러분 또 말 많아지네. 여러분 이게 웨이퍼가 한 장당 150만 원 정도 해요. 그 구하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웨이퍼 구하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규모의 경제를 내려면 이게 한 달에 1년에 몇 조 이상의 웨이퍼만 그렇습니다. 그걸 해내야 되는데 알리바바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하던 회사가 반도체를 한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중국은 예, 미국이 예전에 일본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
어떤 시기를 놓치게 첨단 공정이 못 들어가게는 이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 적당한 시기에 우리 시진핑께서 미국한테 들이받는 바람에 여기서 더 늦었으면 뭐 첨단 공정 들어가고 뭐 거기서 뭐 디램 만들고 이랬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전에 싹을 잘랐다. 역시 우리 삼성전자는 천운을 타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